어, Gated Recurrent Unit, 간단하게 줄여서 GRU, 그루라고 부르는 이 순환신경망 계층은 세 개의 RNN 셀로 이루어진 순환신경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LSTM 4개의 셀을 갖는 구조보다 조금 더 간단한 구조여서 계산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아진다,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간단한 모델로 만들었어요. input, embedding, group, dance. 딱 이렇게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simple RNN 혹은 LSTM, 그 다음에 group 이렇게 하나만 순환망 하나만 넣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고요. 인풋의 모양은 여기가 100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샘플 하나마다 영화 리뷰 하나마다 전부 다 토큰의 개수를 100개로 일정한 개수를 맞췄기 때문에 여기는 100개. 제가 처음에 물음표라고 드렸던 부분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인데 10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인풋을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 계층에서 제가 아웃풋 디멘전은 32로 하자. 요거는 정해 드렸고 인풋 디멘전의 개수가 몇 개일 것이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500개인 이유는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 500개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50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풋 디멘전은 500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500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루 유닛을 만들 때, 유닛의 개수는 32개를 넣겠다고 했고요. 드랍아웃은 20%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해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력층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한 개의 확률값만 리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닛의 개수는 한 개, 확률값은 시그모이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해줄 텐데 그게 그 1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0이 될 확률은 1 빼기 확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 여기 마지막 댄스층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시그모이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셜을 만들고요. 시퀀셜을 만들고 요건 서머리를 본 겁니다. 어, 입력이 100개짜리가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100개짜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음, 이 1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로 바뀌어서 그 다음 레이어 그루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은 여기서 왜 32개냐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32개의 실수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바뀌고요. 어, GRU 레이어에서 유닛의 개수가 32개였었죠. 32개니까 출력값이 3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32개의 출력값이 출력층으로 들어갑니다. 출력층으로 들어가서 한 개의 출력값이 나오게 되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개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들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그 LSTM에서 모델 파라미터 계산하듯이 심플 아래는 3개 있는 걸로 생각해서 모델 파라미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음. 요거는 그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100개짜리가 들어가면 100개짜리가 들어가면 100 곱하기 32가 출력으로 나오고 100 곱하기 32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32개가 출력으로 나오고 32개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1개짜리가 출력으로 나온다. 이런 내용을 본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코드죠. 컴파일 하겠다. 옵티마이저, 로스, 매트릭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 얼리 스타핑 2개의 콜백을 만들고 피팅 할때 훈련 셋, 훈련 레이블, 배치 사이즈, F크 횟수,
검증 셋, 검증 레이블, 그 다음에 콜백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훈련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얼리 스타핑 콜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1000번까지 에포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추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6번까지 수행이 됐습니다. 에포크가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GPU 여기 우리가 런타임을 GPU를 할당받아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요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분도 안 걸리고 금방 끝나게 될 거고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무슨 그래프냐면 훈련셋의 손실과 검증셋의 손실이 어떻게 각각의 에포크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계신 거고요. 훈련셋은 꾸준하게 쭉 감소하고 있고요. 검증셋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가 최소값인 거고요. 뒤쪽에 있는 세 개는 바로 앞에 있는 얘보다도 손실값이 조금이라도 더 큰 값들인 거예요. 어, 뭐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뭐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건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어, 끝에서 네 번째 거를 보시면 0.414, 0.414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세 개를 보면 0.415, 0.415, 0.416.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요거보다는 다 조금씩은 큰 값들이죠. 그래서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3번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를 해보면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는 85.6%가 나왔고요. 검증 셋에서의 정확도는 80.9%가 나왔습니다. LSTM 두 개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음. 우리 워드 임베딩 써가지고요. 워드 임베딩을 써서 심플 RNN을 했을 때 점수를 보면, 훈련 셋에서 82%, 검증 셋에서 76%밖에 안 나왔어요. 과대적 합이 좀 큰 모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LSTM,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LSTM을 하나만 연결한 모델이었습니다. LSTM을 하나만 연결한 모델이었었는데, 훈련세 84%, 검증세 8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LSTM 두 개를 연결한 모델인데, 어, LSTM 두 개를 연결한 모델을 보시면 83%, 7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루를 한 거를 보면 85%, 80%, 반올림하면 81% 정도 되네요. 이런 정도의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가 LSTM 하나를 쓰는 것보다 아니면 LSTM 두 개를 쓰는 것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어, 별로 어렵지 않죠. 뒤쪽에 뭐 컴파일하고 훈련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은 다 똑같고 여기만 어떻게 잘 연결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루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을 레이어를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뭐 훈련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모델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개수 16,000개, 6,336개, 그리고 33개. 그래서 그 토탈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22,369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합친 숫자예요. 음. 우선 임베딩 레이어를 보면 임베딩 레이어는요. 단어가 50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50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카테고리마다, 한 개의 단어마다 32개씩 실수로 임베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0 곱하기 32를 해보시면 16,000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베딩 계층에서의 파라미터 개수는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고. 음. 자, 그럼 요 두 번째 그룹 계층에서 덴스층도 볼까요? 덴스층. 음. 출력층입니다. 자, 출력층의 파라미터 개수는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32개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이전 계층에서 출력값이 입력값이 되는 거죠. 그럼 입력 피처 특성의 개수가 32개란 얘기예요. 그럼 곱해주는 가중치도 32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잖아요. 바이어스는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닛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닛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만약에 유닛이 10개가 있었다면 여기다 곱하기 10 이렇게 하겠지만 유닛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출력층에서의 파라미터 개수예요. 요 33개. 32개의 모델 파라미터와 1개의 바이어스. 그렇게 해서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 33개. 그러면 뭐 요거 이 두 개는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시고 음, 얘랑 얘는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어 요거는 GRU 그룹 계층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 자, GRU 계층은 심플 RNN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심플 RNN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들어오는 피처 개수는 몇 개?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들어오는 피처 개수는 32개. 32개죠. 그 다음에 순환돼서 들어오는 거. 순환돼서 들어오는 거는 이 유닛의 개수만큼 순환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닛 개수만큼 순환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환으로 입력되는 것도 32개. 그리고 바이어스가 1개. 맞아요? 그렇죠? 이게 심플 RNN 한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플 RNN 한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플 RNN이 가지고 있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예요. 32개의 하나의 타임 스태프가 32개의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RNN 셀이 전부 다 32개가 있기 때문에 순환돼서 들어오는 값들도 32개가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심플 RNN 한 개. 근데 GRU는 심플 RNN을 3개를 갖는다 그랬죠. 4개가 아니라. 심플 RNN을 3개를 갖고, 그 다음에 이런 유닛이 전부 32개가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6240개가 나와야 돼요. GRU 계층은 심플 RNN 셀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요게 심플 RNN 1개, 그리고 셀이 3개, 그런 게 32개 유닛이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6240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몇 개가 더 많냐 하면 6336개가 되어져 있죠. 더 많은 그 모델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음, 그, 케라스의 구현은 단순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어떤 식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 있냐면, 두 개 더, 세 개. 여기 세 개 곱하기 32개. 요만큼이 더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 요렇게 하면 6336이라고 나오죠. 요만큼. 그죠? 요 부분이 그 케라스가 추가로 더 실제로 그루라고 하는 거를 구현할 때 더 만들어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심플 R에는 3개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아요. 어, 얘는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세 개의, 어, 세 개의 심플 RNN, RNN 곱하기, RNN 셀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유닛 개수, 유닛 개수, 여기까지. 세 개, 유닛 개수 32개. 그럼 심플 RNL 셀 하나하나마다 요만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케라스, 케라스가 GRU를 구현하는 방식 때문에 추가된 파라미터. 요거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렇게만 구현해도 되는데 케라스가 조금 더 추가로 더 구현을 했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GPU를 사용할 때 GPU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라고 해요. 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델 파라미터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GPU를 계산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GPU가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게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32라고 하는 숫자는 어, 인베딩 계층에서 인베딩 계층에 인베딩 계층에서 여기 32개가 있잖아요. 그죠? 인베딩 계층의 아웃풋 여기 보시면 아웃풋 디멘전. 그죠? 인베딩 계층의 아웃풋 디멘전이 그루의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베딩 아웃풋 디멘전 더하기 요게 32개란 뜻, 32개가. 그다음에 순환 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환 입력의 개수는 그게 뭐냐면 그 GRU의 유닛 개수, GRU 유닛츠. 이게 32개. 이게 32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바이어스 1개. 이게 바이어스. 그러니까 인베딩이라고 쓸까요? 인베딩 레이어에서 아웃풋 디멘전이 32였고, 그러니까 이게 입력 특성 개수가 32개란 뜻이죠. GRU가 유닛을 3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순환돼서 들어오는 것도 32개. 그리고 한 개씩 바이어스가 있죠. 한 개씩 바이어스가 있고, 여기다 곱하기, 그리고 그 GRU는 3개 셀을 가지고 있고, 그죠? LSTM은 여기가 4개 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GRU는 3개의 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32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32개. 그래서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게 그 시그모이드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셀. 그 다음에 요 한 개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그 출력으로 사용하는 셀. 그래서 세 개의 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셀 개수예요. 여기가 그 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넘버 오브 셀스라고 할까요? 넘버 오브 셀스 그리고 그런 게 또 다시 32개 유닛. 32개 유닛. 요거 계산한 게 요거예요. 요거.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셀, 그래서 3개의 셀이 있고 32개의 유닛이 더 있고 이 부분은 케라스가 추가한 파라미터. 그래서 요거까지 더해주면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뭐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대략 6,000개 정도의 그 모델 파라미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네. 여기까지가 그 여러분들 교재에서의 몇 장이냐면 챕터 9장 순환신경망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뤘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긴 했는데, 그 약간씩 다른 부분은 숫자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숫자들이 다를 거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셋 가지고 올 때 num words, 그러니까 워드 개수란 뜻이죠. 워드 개수가 500개. 요게 좀 다를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처음엔 200개만 사용했던가 300개만 사용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 개수가 조금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모델을 만들 때 여기 그 각각의 순환 계층에서 유닛의 개수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제가 교재보다는 개수를 조금씩 키웠어요. 정확도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닛의 개수를 조금씩 키웠습니다. 아마 요 숫자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 그래서 심플 RNN에서 유닛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워드 임베딩도 마찬가지예요. 워드 임베딩도 처음에는 16개로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32개로 좀 늘려봤고요. 늘려봤고 LSTM에서도 뭐 연결할 때 뭐 아마 여러분들 교재는 16개나 아니면 8개 이런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요 개수를 조금 늘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교재에 있는 숫자들보다는 조금 클 겁니다. 여기 아웃풋 디멘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닛 개수들이 조금 다를 거고요. 그거 말고는 그 아마 그 다 동일할 거예요.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숫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그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교재에서 사용한 숫자에서도 똑같은 파라미터 개수들을 아마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그 순환신경망을 다뤄봤고요. 이런 순환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들을 사용하실 때 순환신경망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순환신경망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을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현재 인공지능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얘기를 하죠.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Large Languag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을 이런 식으로 직접 하나씩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교재의 마지막 챕터 부분을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LSTM은 언어 데이터들 이게 좀 더 강점을 갖는 거예요. 네, 언어 모델일 때 강점을 갖고요.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가다. 1년 전의 주가가 내일의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제의 주가가 내일의 주가에 반영을 미치는 게 조금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그러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LSTM도 네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출력 게이트 있어요. 네. 출력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RNN은 네. 그런 출력 게이트가 없어도 사실 막 이제 수능을 다 끝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네. 게 있었는데 네. LSTM에는 그 출력 게이트가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 개의 셀 중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내보내는 거는 하나만 있고 나머지 세 개는 그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그런 거. 그래서 거를 출력 게이트, 뭐 입력 게이트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LSTM이 셀이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 요 세 개, 요 각각을 심플 RN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 RNN이고 모든 심플 RNN은 저기 그걸 가지고 있죠.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죠. 원래 액티베이션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시그모이드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시그모이드고 하나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써요. 하나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요 안에서 이렇게 순환될 때 얘네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합쳐지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될 때,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될 때, 요 세 개에서 나오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나오는 것만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쟤네들이 그 안에서 순환을 할 때, 여기서 순환할 때는 시그모이드도 순환하고, 여기도 요 하이퍼볼릭도 순환하고. 순환하고 나서 탄젠트, 그러니까 출력 게이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순환된다는 얘기는 또 이 순환되는 게 여기 입력으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타임 스텝 1번이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내뱉는 것도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순환신경과의 그거잖아요. 타임 스텝 1이 들어가서 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내보내는 게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서 입력값이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얘도 입력값.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첫 번째 타임 스텝이 요 네 개에 다 들어가는 거고 얘도 순환 얘도 순환해서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요 안에서는 그 네 개가 전부 다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갈 때는 그러면 요 네 개의 값을 뭐 평균 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얘만 나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출력 게이트로 두는 거예요. 출력 게이트. 마찬가지로 그 GRU라고 하는 것도요. 그루라고 하는 것도 얘의 그 심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트 세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시그모이드, 여기도 시그모이드, 여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요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돌고 얘도 시그모이드가 출력해주는 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얘도 시그모이드가 출력해주는 게 안으로 들어오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얘가 다음 계층으로 나갈 때는 요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나오는 것만 다음 계층으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그 내용적으로는 어려워요. 실제로 저런 클래스를 우리가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겠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운 내용 들어가 있는 거 맞고요. 근데 케라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뭐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파라미터들만 수정을 하면 된다. 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